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파워시황, 월요일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잘 쉬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8월 달까지는 연휴가 없습니다. 열심히 시장 따라서, 매매하고, 연휴 전까지 또 잘 돈 벌어서 또 신나는 연휴를 즐겨야겠죠? 발음이 안 되네요.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강세장을 잘 이용하자, 이런 쪽으로 보면서, 시장 분위기만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스닥 마감한 거, 미국 시장 마감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지금 분위기는 쉽게 이탈 안 할 분위기입니다. 이틀 전에도 파워시황 하면서 일단 트럼프와 지금 이제 우리 머스크 두 거장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뉘앙스를 보게 되면 머스크는 관련된 내용들을 다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는 여전히 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쪽들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나 이거 다 취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과연 누가 권력이고 누가 잃을 게 많을까 이 싸움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는 약간 좀 꼴이 되는 분위기고 트럼프 쪽이 또 그렇게 해봐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어차피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미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기술, 그러니까 신기술 쪽에서 우위를 잡을 수밖에 없는 쪽이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할래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은 일단 그들의 싸움이 더 격화되느냐 이런 걸로 보면서 뭐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것보단 그냥 어차피 지금 두 쪽에서의 가장 큰 제재 대상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얼만큼 잘 제압할 것이냐 그래야 우리가 또 패권으로 이어갈 것이냐라는 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봉합되는 수수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싸워봐야 또 정권 초기 이쪽에 싸워봐야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된 뉴스는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지난번 고점 때 여기가 되게 무거웠었죠. 그 19,200 거기를 이번에 넘길 듯 하다가 또 넘길 듯 하다가 결국에는 단기 평선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받고 이제 위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그냥 고점을 향해서 가는 순항 모습들은 여전히 유지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이번 상승에 여기서부터 주역은 일단 개인 쪽이 맞다. 이거는 뭐 나오는 데이터인 것 같고 개인 쪽이 주도를 했다라는 쪽이고 기관이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복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숨겨진 시장의 힘 이게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지금 4월, 5월달 4월도 많아졌는데 5월달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래요.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쭉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자사주 매입이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니까 뭐 한번 매입해서 들어와서 어느 정도 목표한 가격 목표한 물량이 됐다 그러면 더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또 얘기도 반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JP 모건에서 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가 그러면 자사주 매입과 개인 매수세 때문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기관들은 기관이 편입한 매수세가 주식 비중이 별로 없는데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 약간 올라가니까 좋은 게 붙어져서 하나씩 레벨업 되는 현상들 이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뭐 시장이 올라갈 만한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쪽보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밸류가 지금 이제 12개월 선행 PR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22배 이상으로까지 또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싼 수치는 아니다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올라갈 땐 밸류 이런 거 잘 못 챙기지 않습니까? 빠지고 나면서 변동 터지고 나서요. 그때 거기가 좀 비쌌었지. 이때도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2만선 갔었을 때 과연 이게 밸류가 싸겠느냐? 절대 그런 얘기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게 다시 쭉 올라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 말쯤 가게 되면은 또 한번 관세가 이제 유예 기간이 다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되느냐 마느냐 관세 잘 협정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올라가게 되면 또 하나 고비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 정도까지 보고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무역협 6월 9일날 나왔던 것들 6월 9일 오늘이죠. 그러니까 6월 현충일 때부터 나왔던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왔던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 이제 고용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테슬라의 힘이 아니라 많이 빠졌다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돌아가는 것도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14% 빠질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안정을 받았다 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시장에 큰 이슈가 됐네요. 화해 가능성이 싸웠다, 화해한다, 이런 것들. 어르신 두 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네요. 시총 막 200조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대부분 그래도 상승 쪽으로 마감이 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롯데 리천. 지금 다른 뭐 다우나 나스닥 이런 것들 다 제자리에 복귀했지만 롯데 리천이 오히려 좀 저점에서 탁 튀는 모습들이 좀 강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라고 봤을 때,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밸류 부담이 빅테크 쪽으로는 계속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덜 올랐다. 그리고 좀 시장이 거의 이제 직전 고점까지 나스닥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테마 쪽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또 중소형 쪽들은 생각보다 좀 덜 올랐다라는 쪽에서 거기서 매수가 좀 다시 차오르는 현상, 키 맞추기 현상이죠.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쪽들이고, 하나의 또 변화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다음 주로 가게 되면 FOMC가 열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처럼 물가가 생각보다 좀 정체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리 내리게 되면 여기서는 중소형주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밸류가 좀 업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겠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시장에 작용했다고, 은연중에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발표될 CPI 또 이거 가지고 또 많이 시장이 관심을 가지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고용보고서 한번 잠깐 볼까요? 고용보고서는 5월달 비농업 고용자 수가 13만 9천 건, 예상이 12만 6천 건에 비해서 양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왔고, 그리고 교육 및 의료 서비스, 교육과 의료 전문 서비스 쪽이죠. 이쪽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쪽에서 지금 단기적인 구조조정이 증가하고 27주 이상의 실업자가 실업자는 이제 고용시장을 떠났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완전 실업자로 좀 바뀌는 거죠. 그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이런 쪽으로 나와서 상대적으로 개선했다. 이거는 조금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실업률이 4.2%, 일단 뭐 4.1에서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유지돼 있고, 시간당 임금은 살짝 올라갔습니다. 0.4%로 이렇게 되는 관점 쪽에서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는 강세,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안정되던 금리가 또다시 쫙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뉴스죠. 그리고 거기다가 혹시나 이게 고용 쪽들이 별로 안 좋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또 연준이죠. 예. 이제 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러면 출동해 주세요 연준,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연준은 그러면 좀 그렇게 크게 관여할 여력들이 없네라고 하다 보니까 달러 금리 다시 쭉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은 3, 4월 지난 수치들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은 약간 무거워지고 있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쪽들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지나고 났을 때 또 13만 9천 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갔는데 이게 그보다 더 또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13만 9천 건이 또 만약에 뭐 11만 9천 건 이런 식으로 또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또 좋은 수치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좀 경계감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모든 거는 지금 결국은 관세를 유예를 해놨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입니다. 그러면 관세 유예 끝나고 혹시나 7월 달에 그대로 유예를 계속 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잘 되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그게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또 시장에는 또 파장이 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충격 그런 쪽으로 나올 수 있고, 지금은 good is good, bad is bad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경제 지표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또 약간 좀 움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의 핵심은 관세 유예 때문에 지금 good is good으로 좋은 지표가 좀 그나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고 트럼프 머스크 갈등,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생각보다 좀 부진한 쪽으로 나오면서 이거를 약간 또 중국은 좋아하겠죠. 예, 니들끼리 자살골 넣고 팀킬하고 있다,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하겠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또 그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 사회를 또 갈라놓은 거는 뭐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갈라선 이유는 머스크가 삐진 거죠. 예, 솔직히 이번에 IRA BBB 법안 쪽에서, IRA 수장 법안 쪽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이, 아니 전기차 보조금 빼버렸고 태양광 이거 싹 다 빼버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업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 방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군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나온 부분들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물론 정부 재정을 좀 줄이겠다고 해서 도지를 만들어 놓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핵심적인 거 이것까지 줄이게 되면 우리 좀 섭하지 이런 쪽들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머스크가 더 좀 조용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나 기업이나 열심히 운영하겠어 이런 쪽으로 나와야 가장 좋겠죠. 안 그렇게 되면 판세를 못 읽는 쪽이다 보니까 그래도 권력은 그한테 갖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나. 그쪽에서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행정명령이 하나 나왔습니다. 행정명령이 뭐가 나왔냐면 드론 위협에 대해서 미국산 드론 위주로 구매하고 UAM이죠. 수직 이착륙기 이쪽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법안을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크게 보게 되면 우주항공과 연결될 수 있는 쪽인데 우주항공 쪽에서 항공 쪽이죠. 이쪽이 지금까지는 내연 연료 기관을 통해서 내연 연료 그러니까 그 연료 기관을 통해서 내연을 태워서 가고 있던 이제 동력들을 이제는 UAM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결국에는 전기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로 효율화와 또 다른 항공 쪽을 주도하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좀 바꾸는 모습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얼만큼 거점을 잘 갖고 있고 거점을 잘 유지하고 있고 거기서 거기까지 그리고 또 유지되는 그리고 또 비행거리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행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500km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500km까지만 딱 되게 되면은 중간에 무슨 일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거 딱 하게 되면 추락하게 되면 큰일 나겠죠. 요 비행거리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배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배터리와 얼만큼 잘 또 효율적으로 이 그 버티컬 포인트라고 그러죠. 버티포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2차 전지가 또 부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자꾸 좀 요즘 강조드리는 거 2차 전지가 아니라 3차 전지가 이제 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3차 전지의 기반은 연료 전지인데 연료 전지의 기반은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우라늄입니다. 그러니까 즉 핵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쪽이죠. 예, 그래서 핵이라고 하게 되면 좀 부정적이고, 예, 원자력 쪽이 기반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의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런 쪽인데, 그거는 구체화될 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UAM도 부각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준비들을 좀 해야 돼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주도는 우리가 하겠다라는 쪽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 강세 보였고, 그러니까 러셀 리처를 강하게 되면은 이런 쪽들이 부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론 테마, 뭐 비행 택시, 양자 컴퓨터, 우주 개발 이런 쪽들이 더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테마의 시대가 돌아오는가? 예, 특히 한 단계 레벨업되고 저고점 때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아니 우린 여기 쳐져 있으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예, 너무한 거 아니야가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 같아서 예, 좀 그렇지만 예, 그렇게 갈 것 같은 분위기로 미국 시장이 마감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이번 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글씨를 키워볼까요?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속 언급드리는 얘기지만 7월 9일 전까지 여러 가지 무역 협상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과연 누가 먼저? 그러니까 영국은 탈출. 근데 영국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영국은 일단 관세 협상 올가미에서 탈출. 그러면 다음은 누가 방탈출할 것이냐?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그쪽에서 지금 일단 가장 큰 대상이 중국인데 중국에서 6월 9일 날 또 열립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다시 협상한다 그러면 투자 심리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거기다가 5월 달에 나오고 지금 가장 조금 경론을 펼치는 쪽들이 경론, 예, 휘토류 관련된 쪽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자동차, 전기차 이쪽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재고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됐고 거기에 다음 달 정도쯤 되게 되면은 슬슬 압박이 나오기 때문에 니네 이러지 마라. 예. 이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아니 치사하게 한 게 누군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쪽에서 통화 이루어졌다. 그런 쪽에서 의도는 양국의 의도가 이제 완화하려고 조금 엿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히스토리 수출 민감하죠. 이건 또 계획적이었었죠. 한 오랫동안 준비해놓던 쪽이기 때문에 쉽게 변화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있고 그러면 니네 치사하게 반도체 수출 이런 거 풀어라. 못하겠다. 중국인 유학생 비자 뭐 이거 어차피 가게 되면 너희한테도 도움 아니냐. 하지만 결국은 니네들 다 새로운 기술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AIB 통신 장비 여기서 나오는 게 통신 장비네요. 이건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겠다. 이거 못 풀어주겠다. 그러고 해서 이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기대감은 한국 쪽으로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번에 해결된다. 어려워요. 이런 것들도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나머지 6월 9일이고 한 달 사이에 딱 한 달 남았네요. 네, 한 달 사이에 이게 다 풀릴 수 있겠느냐? 모르겠죠. 그러면
유예됐던 관세가 다시 올라간다. 요거는 또 시장의 부담감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심리적으로는 협상한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잘 모르겠다. 예, 과연 진행되는 거는 또 잘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CPI입니다. CPI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 보게 되면은 일단 5월달 CPI는 전월 대비해서 0.13, 0.23 올라가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를 볼까요? 그러면 2.4, 2.84 조금 높아요. 생각보다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나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전년 대비 한 2.8대는 대부분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금년 CPI는 이건 JP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한 거죠. 이거는 2.9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8대까지 나오겠느냐라는 쪽의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일단 물가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이제 5월 달부터는 다시 금년 CPI에 반영되는 상승 관세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출발점이 된다라는 쪽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좀 부정적으로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쪽에 대한 경계감이 커져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FOMC는 연준에서는 당연히 고용 안정적이고 물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거 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나? 아직은 그런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6월달 FOMC에서는 그래도 지금 금리 내려야 된다. 지금 기준이면 이 정도면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PC 쪽을 보다 보니까 이거 안정돼 있어서 내려도 된다라는 쪽들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내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릴 수 있는데 거기서 문구는 한 번 내렸지만 상당 기간 또 관세 이후의 여파를 지켜보겠다 이런 쪽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릴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살짝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인데 그리고 하반기는 이제 관망 뭐 이런 식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CPI가 많이 튀게 되면 또 이것도 물 건너가겠죠. 예,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고용시장 관련된 얘기를 뭐 아까 다 했기 때문에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요건 얘기가 나오네요. 고용 쪽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관세 여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덜 미쳤는데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쪽들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고 합니다. 이게 4월 중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계절적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와서 안 떨어지는 쪽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플러스 알파의 지금 관세 여파들도 가세가 된다. 이게 썩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고용지표 쪽에서는 계속 또 부담을 줄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뭐 하향되고 그 충격을 주고 뭐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겠다는 쪽들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은 연준이 있겠지라는 생각이지만 아까 연준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가 올라간다 나 안 움직여 이런 쪽이기 때문에 딜레마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예, WWDC 또 오랜만에 예전엔 이런 거 가지고 또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는데 지금은 애플 별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애플이 지금 트럼프 눈밖에 나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니네 자꾸 팍스콘 중국 가서 생산하고 그런 거 안 돼 그랬더니 인도나 베트남 가지고 한다? 지금 장난하냐? 한국이래요.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 만들려고 했더니 자꾸 해외에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니네 안 좋아 라고 하다 보니까 애플의 전략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지금 전전긍긍한 상태죠. 그렇게 나왔을 때 변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대답을 못 내놓겠죠. 예, 이게 막대한 자금 들어가고 거기서 운영 비용 많이 크다 보니까 아직 고민 중이다. 이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그럴 거예요. 예, 일단은 미국으로 들어간다. 초기에는 발표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예, 발표는 딱 멋있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착공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IRA 수정법안 쪽에서도 니네 그러지 말고 60일 내에 안 하게 되면 돈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딱 못을 박아버리죠. 그래서 이번 것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저희는 또 관건이 그거예요. 지금부터 반도체 관련된 품목관세 이제 좀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일단은 돈을 주긴 주겠는데 옛날보다 깎고 그리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을 하지 않게 되면은 너희들한텐 줄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요거는 물론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하지만 주가 지금부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쫙 사다가 일단 멈칫하게 만들 뉴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애플 얘기하다가 또 점프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일단 지금 얘기는 뭐 이번에 WWDC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여기는 2WDC 예, 여기서는 애플이 일단 온디바이스 AI 쪽에 집중하고 개인정보 보호, 에너지 효율성, 뭐 에너지 얘기 또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전력기 이런 것들 좀 움직이겠죠. 예, 이런 쪽들 나오고 온디바이스 AI 저희가 아는 거는 제일 수혜는 뭐 리노버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나오고 뭐 물론 칩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쭉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느냐 그에 따른 큰 수혜를 보겠느냐 솔직히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거기 들어가는 또 부품 쪽 이런 거 생각하면서 뭐 LG노텍 뭐 또 삼성전기 이런 걸 볼 수밖에 없는데 아이 그게 언제적 또 그런 쪽입니까? 그래서 혹시나 움직이게 되면은 물렸던 분들 이제 빠져나올 또 자리도 보셔야 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런 변화 쪽에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가 뭘 보여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발표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저 제너럴 그 AI 쪽이죠. 이쪽이 또 이제 AI 비서 이쪽들이 얼만큼 또 지금 알려진 오픈 AI나 구글 쪽보다 충격적으로 좋게 발표하느냐 이렇게는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대감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예,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나 좀 그럴 것 같고 수익화 가능한 도구 아이폰 쪽에서 뭐 비전 프로 연계 이건 별로 그냥 크게 기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 AI 비서 쪽을 좀 멋있게 좀 괜찮게 나올까? 이 정도인데, 그냥 알고 있는 수준 정도로 그냥 계획만 나온다. 시장에서 별 반응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말입니다. 예, 또 중요한. 그동안 이제 다른, 어떤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눈높이를 다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게 골드만삭스로 알고 있어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또 리포트가 나온 게, 이 금요일 날이죠. 나왔던 쪽 금요일 날 후반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예, 한국을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목표치 3,100. 와, 예. 이제 3,100. 예, 좀 웅장해져야 될 지수가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근거로는 정치 리스크 완화, 친성장 정책 기조, 친성장 정책 성장 그렇죠. 다시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거는 이제 상법 개정을 얘기하는 겠죠. 배당 소득세이나 이사의 신의성실 의무 강화 요게 이제 요까지 상업 이게 상법 개정으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배당 소득세이나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배당 소득세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 배당 소득 분리과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요거는 골드만삭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의 지금 분위기를 아직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그런 쪽들은 이건 빼야 될 것 같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 또 내년 또 관찰국 쪽으로 들어갈 6월 말이죠. 워치리스트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요거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미국 증시 관세 때문에 좀 위축되는 거를 요런 걸 가지고 또 시장이 한번 쫙 끌어들일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예. 위축될 뻔하다가 쫙 올라가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될 땐 외국인들이 한 200억, 300억 달러 유입이 된다. 근데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 만약에 미국 증시가 떨어지게 된다.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 위축되게 된다. 그러면 한국만이 갈 수 있겠느냐? 잘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왔을 때 과거에 인도가 한 3, 4년 전에 중국을 대체할 국가다. 그 공급망 다변화의 하나의 국가다를 쪽에서 인도 주가 쫙 올랐을 때 한번 보세요. 그거랑 또 2년 전에 일본 같은 경우도 밸류업 한다고 그래서 주가 쫙 올랐던 경우 보신다고 하게 되면 그때 시작하고 약 한 1년 동안에 지수만 한 23% 올랐죠. 일본이 니케이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23% 올라오게 되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50% 오는 종목들 맞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 한쪽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개별적인 한국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요지도 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 보유 비중,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 이건 뭐 다 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밸류에이션 가지고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나머지들이 끌고 와야 잠깐만 한국 싼데 그러면서 거기서 자극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스토리가 붙어간다. 라는 쪽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240bp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계속 팔기만 했습니다. 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한 16조 이상 팔았었죠. 그게 이제 처음으로 16조 쭉 팔다가 이제 2조 매수한 쪽으로 살짝 돌아간다. 이런 분위기. 그리고 또 환율 워낙 강세. 이거는 뭐 또 계속 봐야 되긴 하겠지만 반도체 업황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저점 통과.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모건 스탠리 얘기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밝혔던 W 쉐입이라는 얘기죠. 이거와 똑같은 궤를 비슷하게 쓰네요. 골드만삭스도 반도체 의견이 있던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 같고 게다가 또 지주회사 저PBR 배당세 감면 수혜 요걸 딱 꼬집었네요. 배당세 감면 이거 아니라고 보게 되면 지주사 저PBR 요게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요런 쪽도 포인트를 맞추고 한국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는 만약에 글로벌 시장이 위축된다 그러면 요런 메리트를 가지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계속 빠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버틸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쭉 빠지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뭐 또 빠지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6월 말에 요거 내용들 한번 보시고 흐름들은 또 차크해 봐야 되겠다 한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번 주 또 주 일정들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떤 또 투자의 아이디어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애플 얘기 말씀드렸고요. 요거 이제 바뀝니다. 야간 파생상품 시장 저희가 이제 장 끝나고 나게 되면 어제 야간 선물이 얼마에 끝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유렉스 유럽 쪽에 좀 거기서 거래되는 쪽을 택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한국 거래소가 직접적으로 쓰겠다라는 쪽에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구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러니까 약간 그 넥스트레이드보다 제가 넥스트레이드 이제 끝나면서 이제 여기 쪽으로 만약에 이제 카바를 한다 그러면 그 야간 파생 상품 쪽으로는 카바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구조가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챙기겠다는 쪽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 더 밀접하게 그리고 또 오전 6시까지 열리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좀 밀접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좀 바뀌겠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면밀하게 또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이고 관련돼서 또 추가 매매 그러니까 추가로 상장되는 종목들 쭉 보게 되면 JS 코퍼레이션 최근에 좀 올랐는데 12전환 됩니다. 이런 것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뭐 EST, 뭐 로키텔 스퀘어 추가 상장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물량은 꼭 체크하세요. 얼마인지는 제가 따로 안 적었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 쪽이죠. CPI, PPI 다 들어옵니다. 이것도 중국 쪽도 변화 중국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가 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좀 정체됐었습니다. 정체 하락됐던 부분들이 변화가 들어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중에서 링크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됐는데 3D 프린터 언제적 3D 프린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만의 TSMC 5월 매출 이건 또 자극을 받겠죠. 이것도 또 살짝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대만 업체들과 엔비디아에 또 한정돼서 움직이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국내 쪽으로 반도체 쪽도 분위기 좋을 때는 또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롯데그룹 회장이 CGF 콘슈머 굿즈 포럼 이런 때 참석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좀 그 유통주들이 약간 올라오다 보니까 무슨 좀 긍정적인 얘기 나오나 뭐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서울푸드 축제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콤비 12전환 됩니다.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최근에 내렸다가 다시 반등하는데 이런 것들 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일단 이번에 테마주 정책 테마 쪽에서도 끝까지 좀 봐야 될 게 있고 아닌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들 뭐 일자리 뭐 이런 거 이제 뭐 저출산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당되는 테마가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지역 화폐라든가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 뭐 몇 가지는 좀 챙겨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NIP 소기업 낙관지수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6월 11일 같은 경우는 일단 체크해야 될 게 GC 지놈 발음이 이제 놈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놈 이 지걸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개가 아니고 이걸 지놈 GC 개놈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놈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세포치료와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그쪽으로 연결됐었는데 유전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예전 영화 보게 되면 뭐 피 뽑아가지고 아니면 생체 뭐 피부 조직 살짝 검사해가지고 너는 몇 살에 무슨 질병이 걸릴 것 같고 너는 언제 늙으면 암에 걸릴 것 같고 하는 유전자 특성을 파악하는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하게 이렇게 만드는 쪽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아요. 요거 하나로 나도 앞으로 병력 관리를 좀 해야겠다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이겠죠. 근데 이거는 뭐 당장 조금 이제 수익성하고 이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목요일 날부터 또 반영이 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월화수 목금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의 또 지표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가던 추세가 반락되든지 약하던 추세가 반전되든지 하는 쪽들이 항상 수목 이런 때 많이 좀 변곡점이 나오더라고요.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나머지들 뭐 큰 변화, 엑스포럼 이런 것들 뭐 AI 보안 이런 쪽들이 중심 주제고, 게다가 유럽 류마티스 학회, 또 학회가 유럽 혈액 학회 이런 쪽들이 나오는데 앱클론 신라젠이 여기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나오던 내용들 있으면 보셔야 될 것 같고, 크래프톤이 새로운 또 어비스 오브 던전 모바일 RPG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나오다 보니까 변화가 들어오나. 요즘 크래프톤은 자사주 매입하고 좀 강한, 좀 계속 시장에 부각은 받는데 오히려 NC소프트가 강하다.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종목 중에서 RF 시스템즈 뭐 좀 많이 들어본 거 보게 되면요, 큐리언트 이런 거 보호해서 해제되고 CB 전환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 6월 10일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목요일로 가보게 되면 미국의 또 생산자 물가지수 이번 주에 다 CPI, PPI 다 발표가 되죠. 그리고 한국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요게 들어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게 목요일 정도쯤 되겠죠.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원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날 출시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삐지셔서 이게 좀 변화가 되나?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프트업의 PC 버전 출시하는 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중국 쪽에서 약간 좀 매출 순위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이고, 그 밖에 6월 13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유럽의 알러지 학회, 유럽에서 학회들이 이번에 많이 발표가 돼요. 근데 직접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참석하는 게 좀 적다 보니까 모멘텀이 좀 크진 않을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때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또 정기 변경이 나오겠죠. 그래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편입되는 쪽 HD 현마솔, 한국카본, 디노토모티브, HDC, 영품 이렇게 쭉 보시는데, 여기서 눈길이 가는 것 쪽들 한번 찝어볼까요? 현대마린솔루션, 한국카본, HDC는 요즘 또 지주사 쪽에서 좀 움직이기 시작하죠. 동원산업은 당연히 지주사 역할을 할 거고요. 거기다가 지역난방 공사 정도까지 이렇게 정도는 패시브가 다가오면서 좀 변화가 나오는지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필옵틱스, 뭐 태성, 성광밴드 이런 것들 다 들어가네요. 기자재 쪽들, 동성하이텍 둘 다 들어가네요.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 밖에 제우스 솔리드 이 정도쯤 보시는 하이젠 RM도 있네요. 이 정도쯤이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나머지 증자가 대한해운 유상증자한 것들 들어오는 것 같고, 삼성 SDI도 유상증자 유난이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가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 전에 하나 둘 한 수요일 날부터는 조금 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틀 전부터는 조금 묵직해질 수가 있겠죠. 이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기 매물 소화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쪽에서는 미시간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잠정치가 발표된다. 소비 쪽입니다.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전반적인 동향들은 일단 시장은 계속 한국 시장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어떤 그냥 외국인들 수급과 함께 여전히 탄력들 계속 받는지 아니면 잠시 멈칫하는지 이런 관점 쪽으로 보는데, 단기 평선 쪽에서 크게 이탈 없고 그냥 잘 조정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거 보시면서 외국인들 현물 수급과 그리고 또 단기 지지권들 체크해 가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 수급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반도체겠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반도체 강할 때는 항상 역외관계, 바이오는 못 갑니다. 이런 쪽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픽이 어디 받는지, 시가 조액 쪽이 어디를 또 들어가는지 보시면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그 대형주 쪽에 연관되는 중형주급들, 종목들 계속 또 소형주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중형주급들 보면서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아간다. 전략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강세 기조를 계속 충분히 이용해 가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쪽으로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걱정이나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장을 잘 이용해 가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이번 주도 화이팅 말씀을 드리면서 6월 두 번째 주도 그러니까 저희 파워시황과 함께 유익하셨으면 좋아요도 한번 팍팍 눌러주시면서 팍팍 아닙니다. 한 번 또는 세 번만 눌러주시면서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는 또 계속 이번 주 파워시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